자, 22대 국회 평가 자료도 있네요. 예. 네, 저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국회가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응답은 30.6이고요. 비정상적이다 66.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국회가 지금 거의 실종 상태다. 국회가 이제 정당 간 투쟁과 싸움, 정쟁으로 변질돼 버렸죠. 과거 국회는 그래도 국회의장이 기계적이나마 이게 균형을 이제 지키면서 뭔가 그래도 여야 협치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국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니, 오히려 궁금해지는 건요. 저 투표만 정상적이라고 보는 30.6%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데요. 저런 사람들이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역설적으로 나는 비정상적이다. 아마 국회에서 그렇게 막 만용을 부리고 폭거를 하고 정청래, 최면희,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막 하는 걸 이걸 정상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갯딸들이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예, 우리 사회의 30%는 그게 있나 봅니다. 예, 뭐 간단히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금주의 정치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한번 띄워주시죠. 배수진. 전 이진수 후보자인데 배씨네요. 배수진. 네, 배수진. 예. 수진이라는 이름이 참 우리 여성분들한테 많이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요. 사퇴하지 않고 네. 헌재에다가 이게 탄핵 심판 청구하겠다.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 대략 이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아마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할 것 같아요. 표결을 할 것 같은데 표결을 해도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심판을 청구하고 버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배수진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지금 국회가 그러니까 이게 그 배수진을 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례를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2003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그때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그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 두 개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눈여겨볼 대목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시 여당 지지율의 변화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에는 20%가 모두 다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2016년에는 뭐 10%도 붕괴됐죠.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당 지지율입니다. 당시 뭐 새누리당이나 그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이죠. 새천년 민주당인가요? 2003년이. 그래서 이런 정당들의 지지율이 10% 초중반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새누리당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12%, 13% 지지율이 여기에 그쳤고요. 2003년에는 그때 당시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당 조사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 20%를 이제 그러니까 20%가 무너진 걸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돼야 탄핵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데 이 중에 8명만 이렇게 등을 돌리면 탄핵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두 개 여론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7, 80%가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총선 의석만 갖고 지금 계속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1, 2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든 어쨌든 받아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겠다. 이런 목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그 탄핵을 추진한 게 오늘 이준석 방통위원장까지 하면 14번째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만도 탄핵안 7개 처리를 했고 오늘까지 그다음에 특검은 이제 10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그래서 저렇게 탄핵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북한이 이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여러 차례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죠. 이거를 전쟁 용어로 이게 지저분한 전쟁 또는 더러운 전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 온갖 꼼수와 편법이 총동원된 공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대체로 지저분한 전쟁 내지는 더러운 전쟁에 가깝다. 그러니까 딱히 뭐 당장 사법 처리할 만한 그런 중대성이나 내지는 그 기묘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윤 대통령의 비호감들을 높이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러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요. 말씀하시죠. 예. 자, 이준석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얻는 실익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미 뭐 앞서 두 전직 방통위원장은 뭐 MBC 방문지 이사 교체 그거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그건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 탄핵하면서 민주당이 얻는 이득이 있나요? 일단 민주당은 이제 사실 MBC를 지키기 위해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한 방 먹었죠.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3시간 만에 이제 이 공영방송 이사 이게 추천 의결을 했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이사들 임명안을 제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이게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탄핵해도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지층한테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특히 개딸이죠. 개딸들의 눈치를 보면서 탄핵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사진은 그러니까 넘겨줬다 하더라도 임명한다 하더라도 기타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MBC를 비롯한 친야 방송들을 최대한 지켜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MBC 경영진 교체가 곧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지금 MBC 박문진 이사가 교체된 것이고 이사진들이 이제 새로운 MBC 사장을 교체를 할 거고 그는 사장이 뭐 추가적으로 경영진을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좌파 유튜버들은 특히 김어준이라 이렇게 유튜버 중에 큰 유튜버들을 비롯해 유튜버들은 속내는 이야기 어느 자리에 가보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MBC 바뀌는 게 좋다. 왜 그러냐니까 MBC하고 자기들은 사실 유튜브 경쟁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파 유튜브들은 뭐 MBC 보수 쪽으로 가면 그쪽에 어차피 굉장히 많은 MBC 시청자들이 있는데 그걸 끌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써 2, 3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언론 권력,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좌파 진영의 언론 권력은 이미 유튜브로 이동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김어준 유튜브가 대략 150만이 좀 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유튜브가 MBC 유튜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KBS 유튜브, 라디오 유튜브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되죠. MBC 라디오 유튜브, 그리고 CBS 유튜브 이런 데하고 경쟁 관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당연, 그러니까 김어준 유튜브의 권력은 당연 압도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유튜브의 권력이 더 센지는 이게 이 구독과 동접 인원을 갖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동접 인원을 보면
김어준 유튜브가 뭐 많이 나갈 때는 20만이 넘을 때가 많고요.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은 데가 대략 CBS 유튜브인데 여기가 대략 한 3만 명 남짓. 그다음에 MBC 라디오, MBC, KBS 라디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튜브에 대한 언론 권력 이동이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사실 이게 이제 MBC에서 다른 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그런 앵커들이 다시 이제 그 MBC를 나와서 유튜브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주진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좌파 진영은 이제 MBC를 놓치더라도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백을 메우려고 할 거다. 다만 이제 중도 무당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저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혜님 개판 MBC 빨리 교체. 예, 홍희수님 민주당은 지발등 지가 찍는다. 나무유목님 간이 부풀은 어준이 김어준이 간이 부풀었나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데요. 간이 커졌으면 안 되는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네. 금회장님 허무맹랑한 탄핵 이렇게 주셨고요. 정치 탄핵이 초반에 다 보임 이런 이야기 주셨네요. 예. 민님 희대의 법률 사기꾼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법률 사기꾼. 예, 첫 번째 키워드 배수진. 사실은 이준석 방통위원장 얘기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정면 돌파한다. 그래서 어떤 폭거 야만적인 민주당 야당의 폭거가 있더라도 야만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그 폭거에 맞서겠다. 정면 돌파해서 이번은 해결하겠다. 그래서 사퇴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한다. 이런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배수진을 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율이네요. 저 세 사람 보니까 뭐 선거가 떠오르네요. 전당대회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투표율 때문에 비상입니다.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체로 높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50%가 거의 최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은 32%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최근 민주당 행태는 폭망각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전당대회 투표율이 이제 3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 막 비상이 걸려서 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투표가 곧 권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이재명이 90.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0.4% 정도 되는데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이재명 쏠림이 심하다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나갔다. 그리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중도층에서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었다. 그러니까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는 탄핵 청원 문제인데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250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앞에 가면 이 선수막도 걸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탄핵 청원이 140만 조금 넘겨서 이게 마감했거든요.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그 당내외 주요 인사들이 탄핵 청원 300만 명 간다고 큰 소리를 되게 많이 쳤어요. 네. 그런데 정청래도 300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목표가 300만이었던 거죠. 근데 140만 명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자기 당원들만 다 동원해도 한 당원 250만 명 되나요? 250만 명. 그러면 300만 명은 뭐 도달하겠다 이렇게 계산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도 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세 가지 최근 행태를 보면 완전 폭망각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은 내심 1, 2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게 지금 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밑바닥에서부터 민주당이 이 근본적인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 그것이 전당대회 31.5%라는 낮은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이번 투표율은 49%나 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49%가 낮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과거에 보면 한 30% 안팎에 머물렀고요. 작년 3.8 전당대회 때가 50%가 넘었죠. 그때는 이제 이게 정권 출범 초반이라서 상당히 높았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뭐 한 30% 안팎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49%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역동성이 복원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대표만 대선 주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역동성이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이 당대표로 이제 지금 뭐 추세로 보면 당대표로 지금 확정이 돼 있다고 보니까요. 컨벤션 효과가 뭐 지금 약간 조금 있으면 컨벤션 효과가 적어도 지지율로 보면 통상적으로 5% 이상이 나와야 그나마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컨벤션 효과 있으라고 봅니까? 지금은 역 컨벤션 효과죠. 역 컨벤션.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지지율 살펴볼 때 40%였잖아요. 네. 40%였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하기 전에는 대략 3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는 30% 수준이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전당대회 시너지가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났어요. 상당히 많이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5%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당대회 이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했는데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5% 정도 빠졌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문제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2주 정도 남아 있어요. 8월 18일 날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막말 대장인 정봉주가 1등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국민이 계속 그 뉴스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먹는 전당대회를 이제 앞으로 2주 더 남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 컨벤션 효과가 발생한다.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예. 엄경희 소장님 분석이었습니다. 예, 엄경 소장님 오늘 분석 여론조사 금주의 정치 키워드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